한미금리 역전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한미금리가 역전이 되면 외화유출이 더 심해지고 원달러 환율은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한미금리 역전이 되었지만 물가가 낮았고요. 가계부채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무역수지도 흑자였고 이러다 보니까는 코스피 하락도 덜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많이 어렵죠. 원달러 환율이 1410원, 1420원 이러고 있고 물가는 물가대로 5% 만대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는 1900조고 무역수지 적자는 뭐 9월 20일까지 292억 달러라는데 9월 말 되면 310억, 320억 이렇게 되죠. 11월, 12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역수지 적자가 400에서 450달러, 450억 달러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코스피는요. 2290이라는데 연말 되면 1900대로 내려앉을 것 같죠. 내년에는 코스피도 1400, 15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무역수지 적자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고요. 가계부채는 줄어들기 어렵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년 되면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 내년 6%대 찍을 거고요. 원달러 환율은 1400원, 1500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도 많이 안 좋고 상황이 계속 우려스럽죠.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가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금감원에서도 급격한 자금 유출이 적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참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미연준의 금리 인상은 금세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올해 연말까지 해서 4.5까지 가고 내년에도 저는 생각할 때 최소 1.5% 이상 올린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6%까지는 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6%까지 가면 어쩌면 당이라고 생각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 더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올해 4.5까지 올리고 내년에 한 7%까지 올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이 6.5%, 7%까지 올려야 될 텐데 지금 2.5이고 연말 되면 0.5%씩 올려서 3.5% 만들고 내년에 거의 매번 빅스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많이 충격인 거죠. 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여기저기서 하는데 믿어서는 안 되죠. 2022년, 23년, 2024년까지는 금리 안 내린다라는 거죠. 금리 내리지 않는다라는 게 기정사실인 거죠.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많이 우려스럽죠.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이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아간다라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지내야죠.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합니다. 걱정하며 살아야죠. 걱정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이제 대거 어려워지는 거죠.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닥친 현실이죠. 저러고 살아야 되나? 왜 저러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텐데, 어쩌겠습니까? 살 궁리를 해야죠. 헤쳐나가야죠. 많이 어렵다라는 거, 많이 난감하다라는 거, 알죠?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결해야죠. 모색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죠.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맞춰서 또 적응하면서 지내야 되죠. 24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미국이 금리 올리고 환율이 더 상승하면 한국의 물가는 더 안 좋아지죠. 더 악화될 거죠. 이제는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도 지금 9월 20일까지 292억 달러인데 연말 되면요. 400억 이상 넘어가겠죠. 가계부채도요. 너무 많이 늘었죠. 2005년에서 2007년에 600조이던 게 뭡니까? 지금 1900조 가깝죠. 너무 충격인 거죠.
뭐 2016년에 한 1,100억, 1,200억쯤 되던 게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금리를 너무 많이 낮춰가지고 나라 경제 자체가 뭐 이 모양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앞으로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산 거품하고 빚잔치가 큰 일 같습니다. 뭐 겁나는 거죠.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환율, 물가, 금리 안정시키는 게 매우 최우선의 과제인데 과연 지금의 정부가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이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냐? 뭐 그런 것도 못 믿겠는 거죠. 뭐 나름 그래도 한국의 경제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전 정부에서 돈을 너무 과도하게 풀었죠.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진 거죠. 0%대 금리로 가계부채를 세계 1위로 만들어버렸죠. 참 어처구니 없죠. 이제 IMF가 다시 벌어지고 이제 사람들의 삶이 더 이제 초토화되는 거죠. 뭐 답이 없는 거죠.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한미금리 역전으로 외화유출이 심해지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늘어나고 뭐 희망이라고 안 보이는 게 지금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저게 뭐 이제 얼마까지 내려갈지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겁나죠. 겁납니다. 두렵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지내야 되지? 걱정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참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기대고 어디에 의지해서 지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삶이 왜 이 모양이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별의별 걱정들이 많이 되더라는 거죠. 뭐 주가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도 하락세를 계속 보일 것은 분명한 것 같은 거죠. 뭐 경제가 더 암울하다, 더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기본값으로 당연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겠더라는 거죠. 미국도 한국도 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미국보다 한국이 더 안 좋다라는 겁니다. 물가와 환율이 높고 가계부채 거품이 커진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삶을 더 우려하면서 염려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